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힐링 토크 회복이 오늘은 좀 더 색다른 만남을 준비해 봤는데요. 오늘만 최일도 목사님을 살짝 떠나서 저 혼자 초대 손님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고즈넉한 배경이긴 하지만 오늘 만나 뵙게 될 이분, 정말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행보를 보여주시는 대단히 유명한 분이시라고 합니다. 자, 궁금하시죠? 함께 만나보시죠. 평생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천재이자 한국 과학계의 산증인 정근모. 사랑의 집짓기 운동으로 봉사하는 삶에 앞장서며 위대한 과학자보다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 말하는 그의 가슴 뜨거운 회복 메시지를 시작합니다. 집이 없으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집을 지어주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여기 핵심이에요. 하는 사람, 바는 사람 모두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21세기에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분들이다. 네. 네, 정근모 장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로님. 이렇게 실제로 뵙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쪽 분야에 좀 문외한이라 물리학 그리고 뭐 원자력 이러면서 자료를 계속 찾아봤는데 우리 정근모 장로님에 관한 자료가 하루 안에 해결이 안 될 정도로 방대합니다.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세대별로 장로님을 좀 다르게 알고 계시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물리학자 정근모 박사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과기처 장관으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장로님을 부르는 말은 봉사활동가입니다. 그중에서도 헤비타트, 우리말로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 연합회죠. 이사장직을 맡고 계시는데 헤비타트가 벌써 20주년이 됐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와, 헤비타트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달에 네. 우리가 헤비텟 20주년 기념식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1993년에 이 헤비텟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밀라드 플러라는 그분이신데 굉장히 믿음이 좋고 네. 또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셔서 우리 주위에는 집이 없는 사람이 참 많다. 많죠. 근데 집이 없으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집을 지어주자. 사실 90년대 우리 집 없는 분들 많이 계셨어요. 많았죠. 예. 그리고 우리말에 집 없는 서름 같은 게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그걸 하려면은 굉장히 노력도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네. 자원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죠. 좀 돈이 많이 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서 저를 만나자고 그랬대요. 그때는 제가 90년에 과학기술처 장관을 취임했을 때고 네. 과학기술 장관을 그만두고 대학 교수직으로 돌아갔을 때인데 그분이 이제는 좀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게 어떠냐. 아하. 그래서 제가 그러면 참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첫 번째 집을 1994년에 한국에서 처음 지었어요. 네. 그때 의정부에 네네. 우리가 세 채를 지었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집은 부부가 다 신체장애자신데 그분한테 이제 입주하시도록 네네. 이렇게 아무 조건 했는데, 없이. 이 헤비텟 운동은 네네. 조건 없이 드리는 게 아니라 네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준다. 그게 중요하죠. 여기 핵심이에요. 그게 중요하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누굴 도와준다 물론 주는 거 좋죠. 네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자립할 수 있는 의지와 또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네네. 열어주는 거에 더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 또 도와주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일을 시작하자 해서 그때 첫 번째 그 입주식 할 때는 네.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주한 미국 대사 부부가 오셨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나라를 정말 사랑한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임스 레이니 대사라고 네네. 그분은 나중에
그 에모리 대학교 총장을 하셨어요. 네네. 그리고 정말 한국을 위해서 평화봉사단을 이끌고 오셨던 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기도를 해 주시는데 그땐 첫 번째 집을 지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기뻐서 울고 네. 정말 가슴속부터 우리가 네. 하나가 된 이웃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그 자신도 가지면서 네네. 그래서 그때가 추운 때였어요. 네. 그래서 그 집을 짓고 나서부터 우리가 차곡차곡 집을 짓고 또 집 짓는 훈련도 하고 네네. 그래서 헤비텟 운동이 이제 증가하다가 가장 그 국민의 머리에 남는 것은 네. 2001년에 2001년. 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있었던 그 네네.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오셔서 네. 우리 집을 대규모로 6군데에 136채를 지었거든요. 와. 그래서 그때 국민들이 헤비텟 하면은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해주는 기관이라 이렇게 알게 됐죠. 규모가 좀 커지면서 이제 좀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게 되셨군요. 그래서 예. 94년부터 2014년까지 네. 20년 네네. 우리가 계속해서 집을 지어왔고 그래서 그동안 저는 20년 동안 그 이사장직을 네. 해왔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지가 일을 많이 했다고 하지만 사실 지가 많이 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후원자들, 네. 입주자들이 네. 하나가 돼서 네네. 그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네. 일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잠깐만 들었는데 첫 인사에 우리 장로님께서 해주신 잠깐의 일만 들어도 이렇게 하루가 꽉 찰 것 같이 뭔가 안이 채워지는 느낌인데 이제 앞으로 몇몇 이야기를 더 할 때마다 아주 많은 분들께 큰 자극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벅찹니다. 헤비타트 봉사는 사실 하는 사람, 받는 사람, 그리고 보는 사람 모두를 다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선물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네. 그래서 지켜보면서 동화돼서 그 일에 동참하고 다 같이 그런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그래서 바랍니다. 예. 우리 헤비텟은 네. 파트너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파트너요. 영어로 파트너는 협력자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는 입주 오시는 분들도 파트너고 네. 입주 파트너. 그렇죠. 또 후원 오시는 분은 후원 파트너. 네. 자원 오시는 분은 자원 파트너. 이 파트너로 이렇게 한 팀이 된다. 수평의 이거를 관계에서. 우리가 강조하죠. 네. 그럼 앞으로 이제 헤비타트는 뭐 세계적으로 계속 활동을 하고 사실 있지만 헤비텟은 76년, 1976년에 집 한 채를 짓기 시작함으로써 시작한 네. 운동이니까 네. 그 운동은 미국의 그 가난한 흑인 농장에서 첫 번째 집을 지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미국이 그 인권 문제가 그렇죠. 심각하고 흑인에게 대한 그 네. 인간적이지 그렇죠. 못한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많았죠.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자. 네. 그래서 사실은요, 76년이 또 어떤 해냐면은 기억나세요? 그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그 사고를 일으켜서 하야를 했잖아요. 72년에. 세계사에서 들었던 그 근데 역사들이. 76년에 네. 정말 무명의 정치인인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된 게 네. 정직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자 해가지고 했는데 그 조지아주에 지사했던 사람인데 알려지지 않았죠. 국가적으로. 네네. 근데 그분을 선택을 했어요. 네네. 근데 사실 그분은 지금도 믿음은 참 좋은데 네네. 세계 정세를 가끔가다 네.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느냐. 예, 예. 남북한 관계도 참 북한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예. 생각은 많이 하지만은 북한 정권이 무슨 일을 하는 거를 그것도 얘기를 해주는 거는 좀 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듣고는 있지만은 마음만은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76년에 당선이 됐다가
80년에 레이간 대통령 할 때 아주 참패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낙향을 했다가 이 헤비텟 운동을 알게 돼서 거기에 참여를 했고 이 헤비텟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려짐으로써 노벨상도 받게 되고 미국에서 그 대통령직 후에 가장 이를 만한 전직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사실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처럼 큰 거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무한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자 이런 게 근본 정신이에요. 그렇죠. 사실 그게 중심이 돼 있지 않고는 인간의 마음이 끼어들면 사실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오늘부터 그 헤비타트 운동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지미 카터 그 전 대통령보다 정근모 장로님이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오늘 좀 더 정근모 장로님의 어떤 지나온 행보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만난 이 건물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아까도 굉장히 흡족해 하셨잖아요. 네, 여기가 양재동에 있어요. 근데 여기가 그 한국전력공사가 만드는 아트센터예요. 문화공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3층은 박물관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전기의 역사가 이렇게 전시가 돼 있어서 아마 양재역을 지하철을 타신 분은 올라오시면은 여기 찾기가 굉장히 쉽고 이런 박물관도 방문하실 뿐만 아니라 여긴 전시회도 하고 또 음악 공연도 하고 이러한 문화센터가 되어 있어요. 갤러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서울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우리 국민들이 서울 방문하실 때 한 번 방문하셔서 전기의 역사도 배우시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선 전기가 무슨 역할을 했느냐. 요즘 많은 분들이 에너지에 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구 온난화 현상이 있고 또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걸 어떻게 막느냐. 그래서 새로운 그 화석 연료가 아닌 에너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예를 들어서 그 해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핵융합 에너지라고 그래요. 별들이 다 핵융합 에너지예요. 우주의 99.99%의 에너지가 핵융합 에너지예요. 근데 아직 지상에서는 그 핵융합 에너지 가지고 쓸 수 있게 만들지 못하고 연구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앞서서는 뭐가 가장 중요하게 전기를 만드느냐 하면은 원자력 발전소에서 전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기의 35% 정도는 원자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원자력 기술의 최첨단을 가는 그러한 위치에 오고 있어요. 사실 그 원자력에 대해서도 저희 좀 문외한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일본 쓰나미와 관련된 원자력 발전소 그리고 그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게 대두되면서 한국 원자력 발전은 지금 어떤가 또 점검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게 하나 있는데 가르쳐 주세요. 이거 진짜 우리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1960년에 설계 기준, 설계를 이렇게 하라는 기준에 따라서 설계된 발전소고 우리가 짓는 발전소는 1990년대 후반에 완전 신세대. 그래서 사람들 얘기는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가장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다. 안심이 됩니다. 안심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실 국내뿐만이 아닌데 해외 가서도 짓고 있거든요. 그렇죠. 들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전기라는 것이 우리 에너지 쓰는데 50% 이상이 전기를 써요. 그래서 어떻게 전기를 안전하게 또 신뢰도 높게 또 싸게 만들 수 있느냐가 그 국가 경쟁력을
그렇습니다. 결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원자력으로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서 산업 발전을 시킨 겁니다. 자부심을 갖고 우리 안전하게 써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전기값으로 우리가 가장 싼 전기값을 지금 쓰시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불란서만 네, 하도 사실인 우리보다 것 2배예요. 예, 저도 들었어요. 비싸더라고요, 전기세가. 비싸죠. 예. 그러면 그만큼 네. 국민들이 내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이 어려워요. 그렇죠. 예. 또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기술 시대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냥 말로서 하지 말고 과학기술을 알면서 네. 현대 문명을 소화해가면서 네. 문화생활을 해야 그게 1등 국가가 되는 거다. 정답이긴 한데 굉장히 어렵죠. 근데 우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사실 여러 가지 매체가 많아져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우리 장로님께서 처음 과학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그 당시는 사실 굉장히 척박하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그러니까 네. 대학교 들어간 게 네. 1955년이에요. 1955년이요. 이거 아마 태어나시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 55년에 입학해서 제가 이제 59년에 졸업 맞고 네. 근데 1959년에 그때가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처음으로 원자력원 그때는 과학기술처가 없으니까 네. 그 과학기술 담당하는 기관을 대통령께서 원자력원이라고 해서 네. 인재 양성도 하고 연구 개발도 하도록 시작한 해가 59년이에요. 그때가 대통령이 이승만 대- 박사시죠. 예. 요즘 젊은 분들은 그쵸. 잘 모르시지만 성대모사로는 알 겁니다. 이승만 박사님은 어느 나라의 초대 대통령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 가서 그러니까 19세기에 대학을 다니시고 지금 얘기 끝에 19세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19세기.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으시고 하버드 대학에 그 당시 하버드요.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 받으시고 그 다음에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와. 그러니까 이 지적 수준은 어떤 대통령보다도 높은 분인데 임시정부가 설립이 되자 네. 그분들이 만장일치로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독립을 위해서 정말 애를 쓰신 분인데 요즘 분들이 이제 좀 더 역사를 배우시게 되면 네. 그분이 얼마나 현명했고 얼마나 헌신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임시정부에서 참 재밌는 게 보수파도 진보파도 다 그분을 대통령으로 모셨어요. 그 당시에.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일본 정부가 우리를 점령했을 때 네. 거기서 글을 써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뉴욕 타임스에 600번이나 실언을 쓰신 네네. 그러한 분인데 네. 세계 정세를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래서 일본이 침략할 거다를 미국 정부에다 알려준 것도 그분이고. 정말요? 네, 그런 그 전에는 일본하고 미국하고 좀 친했거든. 네, 그런데 그분 아니다. 일본의 제국주의가 아세아를 넘보고 있고 앞으로 세계 대전이 나면 미국도 칠 거다. 정세를 다 읽고 계시는군요. 그러니까 그분은 공산주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네네. 48년에. 네네. 근데 50년에 한국 전쟁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다 맞아요. 없어지기 예. 직전에 유엔군을 한국에다가 오도록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를 이제 지키신 분인데, 근데 그러한 와중에서 네. 이제 본인은 한국을 지키려면 자기가 뭐를 하셔야겠다는 것이
돼가지고 그렇죠. 좀 다른 쪽에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렇게 생겼죠. 예, 좀 반대파도 있었고. 근데 그분에게 예. 모르는 게 있어요. 4.19 학생 그때 네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네. 그분이 하신 말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돼요. 한국은 이제 미래가 있다. 네. 학생들이 네. 민주주의를 위해서 네. 일어날 수 있는 나라는 그건 생명력 있는 나라다. 그리고 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야하겠다. 네. 그리고 스스로 하야한 분이에요. 아, 스스로 하셨어요. 네. 그건 저는 물론 살고 예. 그 일어는 예, 예, 났지만은 그 보고서를 이제 주위에서도 잘 안 해서 잘못한 게 있다는 걸 알고는 네. 즉시 책임을 지고 내려오셨어요. 그 지금 저희가 사실은 우리 정근모 장로님을 모시고 원자력 발전과 어떤 과학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뭐예요? 라고 여쭤보려는데 제가 말씀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컴퓨터 검색하면 왜 연관 검색 쫙쫙쫙 뜨잖아요. 오늘 지미 카터, 이승만 박사. 너무 흡입력 있게 설명을 해주셔서 진짜 오늘 굉장한 지식을 쌓고 돌아갈 것 같은데 아니요, 뭐 저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니 근데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중요한 건 네. 언제부터 그렇게 천재셨나요? 아니 정말 이렇게 말씀을 하실수록 와 이분은 컴퓨터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저는 우리 모두가 천재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내 생각은 정확하게 그렇진 어머니들이 않습니다. 예. 하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자식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가 뭔가를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슨 수능 성적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우리 예, 아이는 맞아요. 음악을 잘하는구나. 우리 아이는 미술을 잘하는구나. 네. 우리 아이는 뭐 이렇게 해서 탤런트가 뭔지를 찾아주는 게 진짜 부모라고요. 저도 그건 정말 100% 근데 동의합니다. 가가지고 예. 외운 거 가지고 시험 봐서 점수 더 높은 거 받아오면 똑똑해. 천만에 저는 아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에디슨 같은 사람도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나 알만큼 어머님이 생각했죠. 예. 항상 격려를 해줬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링컨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그쵸. 항상 성경을 두고서 성경 말씀대로 자랐다고요. 그래서 우리 C 채널 시청자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는 거는 네. 가장 귀한 게 자제분들이고 네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자제분들이 무슨 탤런트를 갖고 있나. 그래서 그 탤런트를 길러주시는 방향을 가시면은 그게 진짜 교육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식은요. 그거는 쉽게 알아요. 요즘은요. 핸드폰 열면은 하긴. 다 알아요. 다. 하긴 요새는 진짜. 그걸 왜 가지고 시험을 보고서 1등 했다?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판단을 하고 네. 어떻게 이웃을 위해서 같이 쓸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시험을 잘 봐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늘 1등 하셨잖아요. 아니, 지식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러시는 건 실 지식을 갖고 계시니까. 아니 그런데 항상 물론 솔직히 1등 안 했어요. 놓치셨죠. 근데 시험은 봤는데 왜냐면은 네.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항상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100% 집중해서 들었다고요.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를 다 마크만 해뒀다고. 되게 시험 문제 내는 분들이 뭐를 중요하게 하느냐만 알면은 시험은 100점이에요. 그렇죠? 그건 진짜 맞는 말. 이론적으로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그 그래서, 집중이 사실 힘들죠. 그래서 제가 네. 사실 시험은 잘 봤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거가 시험이 문제가 아니라 품성이에요. 품성. 그래서 제가 요즘 운동하는 것 중 하나가 라이저 코리아 헤비테스트하고 네. 또 라이저 코리아라는 운동을 해요. 라이저 코리아. 헤비테스트는 말씀하신 대로 집 없는 분들 국내뿐만 아니라 네. 해외 그렇죠. 가서 우리가 자원봉사하고 우리가 자원을 후원해가지고 집저죽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든다 그거고. 그렇죠. 또 하나는 라이저 코리아 운동을 해요. 네. 라이저 코리아가 뭐냐면은 한국이여 일어나라. 근데 rise up 하면은 영어로는 먼저
자고 있는 애 보고 rise up 하면 깨어나라 이거죠. 아, 예, 예. 그리고 또 벌떡 일어나라. 가만히 앉아서 예. 아무것도 하나 하고 있는 아이 보고 rise up 하면 일어나 일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rise up 하면 빛을 발하라. 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스탠드업하고는 게임이 안 되네요. 라이즈업이. 그래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예. 빛을 발하는 우리 한국민이 돼야 된다. 세 가지 의미. 그래서 저는 예. 젊은이들한테 가서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네. 19세기에 쓰신 나라는 영국이다 이거예요. 네. 왜냐? 영국 사람들을 아프리카에도 보내고 중국에도 보내고 아니 우리나라에도 맞아요. 보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다고요. 전파했죠.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쓰셨어. 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19세기는 영국은 해가 떨어지지 않는 나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세계에서 가장 강국이라고. 네. 근데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어느 나라가 가장 강국입니까? 20세기요. 네. 아시아. 미국. 20세기 미국이죠. 너무 서둘렀나요, 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그렇죠. 강국이 됐는데 네. 미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서 도와줄 사람 도와주는 봉사를 했다고요. 네. 그럼 21세기에는 어느 나라가 그걸 할 건가? 지금 사실 중국 얘기를 많이 하지만 한국 라이즈업으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국은 아직도 네네. 복음을 맞아요. 지금 받아들이는 숙제가 것이 많죠. 늦어요. 네, 공사하는 근데 20세기에 거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다 이거예요. 네. 일본 사람으로 하여금 강점을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가 나갔다고요. 그래서 그렇네요. 170개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렇죠. 디아스포라라고. 진짜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21세기를 위해서 네. 한국 사람들을 전 세계에 가서 근데 가는 곳마다 우리가 뭐 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교포들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성공을 시켜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정신력은 최고로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된 다음부터 네. 우리가 더 훈련을 받은 게 뭐냐. 50년에 한국전쟁을 떠서 폐허가 돼서 53년에 통계로 나온 나라 중에서 네.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이라고요. 그렇죠. 53년에. 그랬죠. 가장 가난한 그랬죠. 나라. 예. 그 가장 가난한 나라가 60년 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원조를 줄 수 있고 전 세계 한류의 문화를 전달하면서 그렇네요. 봉사하는 그러한 나라를 지금 하신 이유는 네. 쓰시겠다는 게 21세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나 네. 이 시청하시는 C 채널 네. 시청자 여러분. 가족 여러분에게 네. 여러분들은 21세기에 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분들이다. 네, 네. 이거를 확신을 갖고 가만히 있지 말고 네. 일어나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희망을 마시랍니다. 줘야 된다. 일어나시랍니다. 아 진짜 힘이 되고 뭔가 탁 어떤 텐션이 생기는 것 비전이 같아요. 나오죠. 예. 이렇게 많은 매뉴얼들이 생기시고 또 어떤 가치관도 정립이 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자체로 어떤 그 교과서가 되셨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공부를 할 때부터 아, 난 이런 비전을 갖고 이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셨을까? 좀 남다르셨다라는 거는 생각이 들겠지만 저 자신이 아니라 우리 예. 세대는요. 네. 그 어떠셨어요? 천막교실에서 중학교 공부를 했어요. 아, 그땐 피난 그쵸, 시절이니까 맞아요. 그렇네요. 천막을 지어놓고 네. 부산 구덕산 밑에다가 네. 천막 지어놓고 공부를 하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도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리가 건물이 없어서 천막을 지어놓고 공부를 했어요. 아. 그게 제 중고등학교는 그러나 매일 아침 교장 선생님이 네.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과외만 되면요. 네. 모여가지고 네. 예수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때부터요? 그때 그게 네. YMCA 중에서 네네. 하이스쿨 YMCA라는 거는 고등학교고 네네. 주니어 하이스쿨 YMCA는 중학교 YMCA라고. 그래서 주니어 YMCA. Y라고 그랬어요. 주니어 Y. 예, 그래서 모여가지고들 그 성경 말씀을 공부를 했어요. 우리 뭐 교회는 안 나간 친구도 네. 많았지만은 그때 그 가르치신 분 지금 성함을 아직도 기억해요. 박상근 선생님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때 배운 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우리 사랑이 있기 때문에 네.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고 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그거 다 어렸을 때 배웠죠. 천막교실에서 초등학교 때. 천막교실에서. 그러니까 그러셨구나. 우린 그때는요. 네. 과외 생활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주니어 네. 하이와이하고 네. 그다음에는 적십자. 요즘 RCY라고 그러죠? 네. 그때는 JRC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배웠냐면 네. 응급 구호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또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 긴급 조치가 생겨야 될 때 우리가 가서 그렇죠. 응급 의료를 지식이 해야 있어야지. 되면 알아요. 맞아요.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소년단 하면서 네. 그래서 요즘 학생들 보면은 맨날 공부만 하는데 뭘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건지 너무 많아요. 좀 네, 불쌍하죠. 가슴이 아파요. 예. 그렇다고 우리가 합창단 했죠. 가야금 배웠죠. 진짜요? 다 하셨네요. 가야금 배웠죠. 웅변반 다녔죠. 그 상황이 참 안 좋은 시기였는데. 안 좋지만 네. 천막 있지만 운동장 있고 그리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일학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발 주일학교에서는 네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준비를 시켜주셔야 된다고요. 그러시구나. 저는 그거를 그때는 천막교실에서 배웠지만은 네. 지금은 요즘 학교에서는 맨날 시험 공부만 시키니까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 학교를 네네. 강하게 만들어서 좀 재밌고. 진짜 품성을 네. 예수님 닮아가는 품성을 가리키고 실천하게 만들어요. 그랬군요. 그게 라이즈 업 코리아 운동이에요. 아니 진짜 저는 몰랐어요. 천막교실에 그 한 알의 밀알이 떨어진 게 이렇게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이야 진짜 몰랐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이 네. 오늘도 우리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는 네. 정말 한국의 그 기독교가 부흥하는 역사와 같이 했어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주님과 같이 하면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 말씀을 믿고서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그게 한국 정신이에요. 그게 사실 다시 되새겨야 하는 정신이죠. 예. 저는 그렇게 요즘 좀 많이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가 범람하다 보니까 좀 약해져 있는데 좀 쫄깃쫄깃하게 다듬어야 되는 시기인 것도 같아요. 그래서 예. C 채널이 중요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예. 일반 네네. TV를 보면 맨날 뭐 나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예. 예? 긍정적이고 네네. 미래지향적이고 네. 정말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부어넣는 그리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네네. 싸우는 게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합해지고 네. 서로 화합하고 분열이 아니라 통일이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 C-채널이 해야 된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에너제틱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하나하나 새로 시작하는 에너지가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막 열정이 그대로 고스란히 와닿는데 사실 이렇게 장로님의 이력을 보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천막학교에서 그런 어떤 경험도 있으시고 잠깐 들은 정보에 의하면 경기고등학교를 들어가셨는데
4개월 만에 그 모든 과정을 다 수료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고등학교 그게 가능해? 라고 물었는데 스태프한테 그러셨다면서요. 아니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네. 지가 점수가 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네. 한번 대학 입학 자격 검정 시험을 봐라. 4월에 들어갔는데 7월에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하루는 일어나서 신문을 보니까 지 사진이 나와 있어. 그때는 그 신문이 한국일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랬더니 검정시험 역사상 최고 득점으로 붙었다.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 저는 그냥 가서 시험만 본 건데 그렇게 말씀하신 저희는 어떡해요? 아니 그래서 네. 할 수 없이 대학 입학 시험을 봤어요. 예, 예. 근데 대학 입학 시험을 봤는데 서울대학교 물리대에 전체에서 2등으로 붙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야지. 고등학교 들어가신 지 그래서 4개월 만에.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서 대학을 간 거예요. 와. 그래서 제가 교육을 잘 못 받았어요. 고2 때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고3 때 공부 더 하는데 고2, 고3을 월반을 했으니 제대로 공부를 못 한 거죠. 그거 빈틈을 다 하나님이 메꿔주셨잖아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네. 공부는 천천히 해야 되고 즐기면서요? 많이 즐기면서 예. 그렇게 하는데 하여간 저는 일찍 들어가서 그러셨구나. 들어갔다가 대학을 맡은 59년에 네. 저는 물리학을 왜 공부했냐면은 네. 앞으로 오는 세기는 과학기술 세기다. 그냥 과학기술의 기초를 모르고서는 변호사도 될 수 없고 의사도 제대로 못 할 거고 네. 사회생활도 제대로 아니 새로운 산업이 생길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기술의 기초가 뭐냐? 물리학이다. 그래가지고 물리학을 공부하고 나왔더니 네. 그때 이제 행정대학원이 새로 생겨서 네. 시험을 봤어요. 네. 근데 선택 과목을 잘 선택을 한 게 네. 물리학을 나왔으니까 수학을 선택했잖아요. 네. 수학은 맞으면 100점이고 모르면 0점 아니에요. 근데 시험 문제 딱 나오니까 네. 문제를 다 알겠더라고요. 그거 100점을 받아서 물리과 나온 학생이 행정대학원에 1등으로 들어간 거예요. 물리학과에서 행정대학원이요. 여기도 그렇죠.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수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나 수학 100점이 너무나 그냥 일상처럼. 그래서 네. 제가 거기서 대통령께서 저에 대한 기사를 보시고서 미국 가서 과학 다시 공부해라. 그래서 미국 가서 제가 물리학 박사를 받았는데 어디서요? 미시간 주립대학교라고 네네네, 그런데 알죠. 하나님의 그 인도세요. 미시간 주립대학교는 전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지. 저한테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거길 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만 해도 저는 이제 박사학위라면 하버드 대학 가서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오, 단순해.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장학금을 줬는데 근데 그 대학교 총장님이 네. 지가 유학 간 게 1960년인데 그 대학 총장님이 69년에 예. 미국 대외 협력처 USAID인데 처장이 되신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가난했어요. 69년에. 네, 네. 근데 그분이 그 10년도에 처장이 될 줄은 난 몰랐죠. 그런데 저는 그동안에 박사학위 받고 미국 대학 교수를 하면서 하버드 대학 가서 논문을 쓴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후진국이 발전하려면 과학기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쓴 논문을 그분한테 보내드렸더니 읽으시고 나서 그렇다. 네 나라에다가 네네. 네 논문대로 학교를 만들어 주겠다. 멋있다. 그래서 네. 600만 불을 준다고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그 당시에요. 예, 내가 이제 국제 협력을 위한 총괄 담당자인데 예. 돈만 줘가지고는 안 된다. 예. 고기를 주는 것보다는 고기를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 네네. 근데 내가 데려온 한국 학생이 이러한 이제는 대학 교수가 다 돼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으니 예. 당신이 원하시면 미국이 원조를 주겠다. 그래서 그것이 학교로 시작된 게 지금 카이스트라고.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절 보고 그 카이스트를 지가 만들었다고 그러죠. 천만에 이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저를 그 대학으로 가고 그 대학교 총장님이 10년 후에 미국 원조 총책임자가 되고 저는 교수가 돼서 논문을 드렸고 그 논문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만든 학교가 됩니다. 이게 저는 그래서 요즘 기도드리는 게 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분단이 돼서 북한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실 거다. 이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될 나라가 대한민국이 되려면은 거기에는 경제적으로도 가능성이 있어야 되잖아.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꾼이 나와야죠. 맞아요. 네. 그래서 우리 남한이 먼저 부흥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뭐 큰 교회들도 하나님 뜻이 있어서 크게 만드신 거예요. 외국 가서 병원도 만들고 학교도 만들려면 큰 교회가 필요해요. 네. 그러나 작은 교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일 학교를 잘 해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그 젊은이들을 만들면은 나중에 가서 다른 나라 가서 봉사하고 그렇죠. 전도하고 희망을 주는 일을 할 거다. 너무 자극이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시채널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도요. 하나님이 그리신 큰 그림을 잘 못 보고 난 어디에 쓰일까?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 나라에 쓰일까? 나를 생각하실까? 이런 많은 살기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 그 압축된 그 정근모 장로님의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시니까 큰 자극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드라마틱한 계획이시잖아요. 보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좀 돈도 좀 벌고 좋은 자리도 얻고 명예도 얻는다.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를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또 우리나라를 일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내 개인의 그 편안함과 내 개인의 무슨 출세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저한테 말씀 나누시는데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 젊은이부터 아니 우리와 같은 노인층도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할 일을 다 같이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기도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아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처남될 사람을 가리켰기 때문에 알게 되고 하나님이 짝지어준 나의 이브다. 느낌적인 느낌. 다 잊어먹었어요. 있는 사람들도 출세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총력을 기울일 때가 됐다 이겁니다.